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문화된 지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눈밑 수술을 하는 방법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20대부터 40대까지 눈밑에 탄력이 받쳐줄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경결막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부분하안검이라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요즘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눈밑 고랑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을 때 어떤 타입이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미세지방 이식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겠죠. 하지만 보시는 환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전문화된 논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제가 설명하기도 좀 더 편하고 좀 더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논문을 이용한 논문 리뷰 방식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그 중에서도 눈밑 고랑 인대를 타이트한 타입에서 미세지방 이식은 언제 일어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는 가장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17년에 발표됐던 논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논문은 핵심적으로는 티어트로프 리가멘트라고 하는 눈밑 고랑 부분을 풀어주면서 경결막을 이용해서 눈 밑에 하안검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내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대부분 우리 이제 성형외과 논문들이 그러하듯이 서지컬 테크닉이라고 해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크투스 마지날리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위가 어디냐?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요 그림을 보실게요. 자, 옆에서 자른 그림인데 뼈랑 피부를 잇는 요 하얀 띠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든지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구조를 리가멘트, 즉 인대라고 부릅니다. 무릎 인대도 있고 어깨 인대도 있고 여러 군데의 인대가 존재하죠. 눈밑고랑에는 눈밑고랑 인대라고 하는 티어트로프라는 인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눈밑고랑 인대는 지금 이제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도 보면 눈밑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불룩하게 나온 혹은 눈밑이 꺼진 부분을 경계를 지는 바로 이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31세 여완이고요.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면서 명확한 티어트로프의 눈밑고랑 인대의 파임이 보이는 형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눈밑고랑 인대가 좀 파이면서 지방이 불룩하신 분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필러를 해야 될까? 수술해야 될까? 필러의 한계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는 뭐라고요? 뼈와 피부를 잇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에서 필러를 놨을 때 이 인대 구조를 끊을 수가 없겠죠. 이 인대 구조의 아래쪽이나 혹은 그 위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밑고랑 인대 부분 쪽에 필러를 넣으셨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하냐면 이 눈밑고랑 인대라고 하는 이 파인 부분, 이 파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그 밑부분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대라는 구조는 끊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든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대 구조는 그대로 타이트한 상태로 놔두면서 필러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이 가장 좀 명확한 타입인데요.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가 명확히 보이면서 지방 자체가 나왔지만 이런 분들은 이 윗부분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불룩하면서 고랑이 깊죠? 고랑 쪽이 특히 검게 비치면서 특히 지방이 불룩한 쪽은 피부 색깔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고랑 인대 자체가 좀 깊으면서 피부 색깔 변화 자체가 명확하게 좀 뻘겋게 혹은 꺼멓게 다크서클처럼 드러납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뿐만 아니라 그 지방 위에 있는 근육 자체도 늘어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판단을 해서 내가 눈 밑 고랑 인대와 눈 밑 지방 혹은 눈 밑 근육 이 부분 쪽에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명확하죠. 인대가 프로미넌트 하면서 명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면서 근육 자체도 같이 뻘겋게 비치니까 좀 더 어둡게 비춰지는 형태죠. 전형적인 피곤한 어피어런스, 모습을 보여주는 34세 여완의 사진입니다. 이 옆부분은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런 현상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40세 여환인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꺼멓죠. 우선적으로 눈밑고랑 인대 부분이 타이트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피부 자체도 같이 좀 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꺼멓게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색깔로 전체적으로 눈밑이 비치게 되죠. 자, 수술을 하고 나면 인대 자체를 좀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눈 밑에 지방 자체를 재배치를 시켜줘서 좀 더 타이어드하지 않게 좀 더 밝은 인상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분의 특징은 뭐냐? 세 분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 눈밑고랑 인대라고 하는 이 뼈와 피부를 잇는 요 인대가 타이트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트한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타이트한 부분을 풀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뼈 부분에서 이 인대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뼈 부분에서 이 인대를 풀어주면 이 부분이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을 본인의 눈밑 지방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줘서 전체적으로 이 인대 자체가 타이트해지지 않게 좀 더 릴리즈하게 풀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명확하게 보이는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를 풀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풀어주고 나서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뭔가로 채워줘야 되니까 그 공간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방법으로 채워준다. 그런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미세 지방 이식을 하는 타입은 어떤 타입이 있냐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눈 밑의 지방은 풍족하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 밑 지방이 풍족하지도 않은데 이 인대를 풀어주면서 지방을 무조건 재배치를 하게 되면 눈 밑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눈 안쪽으로 해서 눈밑 지방의 양은 풍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눈밑 지방으로 커버를 하고요. 커버가 안 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미세 지방 이식으로서 그 인대를 푼 공간 자체를 좀 더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세 지방 이식은 언제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나의 눈밑 지방의 양이 풍족하지 않다. 두 번째, 눈밑 고랑의 깊이가 깊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해서 술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사님과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미세 지방 이식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본인의 눈밑 지방의 양을 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를 만났으니까 본인의 정확한 타입을 오늘 제가 설명드릴게요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면 웃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웃어보실 수 있겠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웃었을 때 자, 애교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불룩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불룩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눈밑고랑 인대가 타이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밑고랑 인대를 풀어주면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끔씩 눈밑은 불룩한데 웃으면 이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딱 불룩 올라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뭘까요?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눈밑고랑 인대가 타이트함을 설명하려면 우선은 본인이 웃어보면서 눈 밑쪽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오늘 이제 이 논문을 리뷰하면서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를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눈밑고랑 인대의 타이트함은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은 요 4시 방향부터 7시 방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범위 자체는 개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4시부터 6시와 7시 사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논문 리뷰를 오늘 제가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리뷰를 했다고 해서 이 논문을 정확히 전달드렸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논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 자체도 좀 더 아카데믹하게 좀 더 전문화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논문을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아니면 얻게 되는 새로운 깨달음을 또 환자분들한테 또 혹은 일반인 중에서도 눈밑 쪽에 눈 밑에 주름, 눈 밑에 불룩함 혹은 여러 가지 성형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단순하게 쉽게 설명한다고 재밌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여러분께 이런 논문을 리뷰해드리면서 성형외과 학회 내에서 혹은 전 세계적인 가장 공신력 있는 성형외과 학회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토픽감이 되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봄이 엄연히 오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이 되는 2020년 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